기계 문명에서 시작된 자동차 기술은 1세기 동안 기계 문명의 꽃으로 군림해왔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과 친환경 혁신이라는 중차대한 과제 해결에 초점을 둔 진화 과정을 통해 50% 가까운 비중은 이미 전자 메커니즘과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기계적 정밀도를 더 보완하고 보정하는 전자기술과 장치가 고성능, 고효율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중심이자 핵심 기술이 된 셈입니다. 더욱이 자율주행을 향해 진보하는 각종 제어 기술은 자동차 공학과 산업이 추구하는 친환경 자동차 중장기적 개발 과제로 부상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커다란 방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특히 내연기관이 해결해야 하는 대기 환경과 성능 개선이라는 두 가지를 풀어갈 수 있는 현안은 하이브리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기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을 수식하는 시대에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은 가장 현실화된 첨단 전자기술과의 공조이자 접목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산업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 기술 개발 역량을 획기적으로 구성하고 다져나가는 현대자동차 그룹 강점 또한 이 하이브리드가 발판이자 주역인 셈입니다. 친환경 경쟁 우위 기술력을 확인시킨 전용 플랫폼 개발 완성 공표와 이를 적용한 최초의 친환경 자동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와 기아 자동차 하이브리드 SUV 니로 출시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그룹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기 때문인데요. 교통뉴스는 새로운 친환경 자동차 시대와 격변기 사이에서 돌파구를 찾은 아이오닉과 니로 이 두 자동차의 특성과 장점을 비교하는 자동차 기자와 전문가 공동 취재를 심층 구성해봤습니다. 시승 기자와 동승한 자동차 칼럼니스트가 감성을 평가하고 풀어주는 시승. 먼저 김종혁 기자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미디어 시승으로 출발합니다. 경제성과 운전의 즐거움을 모두 잡았다고 하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제가 오늘 미디어 시승회를 통해서 직접 시승해 보겠습니다. 신차 발표회를 통해 공개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첫인상에서 리터당 22.4km라는 최고의 연비는 핵심 기술로 이를 뒷받침하는 날렵하고 세련된 미래지향적 디자인이 주목받았는데요. D컷 스포크 타입 스티어링 휠과 블루 포인트 라인에서 발현되는 스포티한 감성의 대형 헥사고널 그릴과 공기저항을 최소화한 차체 디자인도 돋보였지만 안전성과 더불어 젊고 역동적 이미지를 구현한 리어 스포일러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장현 교수님과 함께 1.6 GDI 하이브리드 큐트림의 풀 옵션으로 달린 왕복 약 100km 구간에는 다양한 시승 코스들이 나타났는데요. 도심 구간과 고속화 도로를 만날 때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연비와 주행 성능, 정숙성 등을 폭넓게 느껴봤습니다. 도심 구간에서는 발진 성능과 정숙성을 대비하면서 연비를 비교해보는 체험을 했는데 주행 발진 성능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단점이었던 둔감성도 사라졌지만 순수 전기 모터로만 달리는 EV 모드에서도 강력한 토크가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잦은 악셀링 변화와 반복되는 브레이킹에 공회적 많은 도심 구간인데 연비 중심 트림이 15인치 휠이 아닌 17인치 휠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연비는 무려 리터당 16km에 육박했으며 여기에 안정적인 핸들링과 제동력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성능 중심적 모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답게 굉장히 정숙성이 끝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 브레이킹을 했을 때 담력이 뒤쪽에 밀려 있어서 이 초반 담력이 없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속화 도로에 진입하면서부터는 아이오닉의 운동 성능을 가늠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옮겨서 수동 모드로 전환하자 계기판에 없던 RPM 게이지가 나타나 질주 본능을 자극했고 변속 과정에서는 역시 하이브리드 전용 6단인 DCT 성능을 과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변속 응답만큼 높은 직결감 또한 그동안의 하이브리드 차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위력이자 다이내믹한 운동 성능으로 전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코너에서는 저중심 설계와 후륜 서스펜션 멀티링크의 결합이 안정된 자세를 유지시키고 민첩한 탈출을 돕는 기능 호흡과 성능을 발휘하는 것도 실감했는데요. 이번에는 대덕대학교 한장현 교수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에 대한 견해와 총평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외관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컴팩트한 차인데 컴팩트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취향이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이제 벤치마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토요타 프리우스에 비한다면 훨씬 더 디자인이 잘 다듬어졌다라는 외관상의 느낌이 보이고요.
한 교수께서는 인테리어까지 친환경 자동차를 부각시키고 강조한다면 자칫 위화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 장점으로 본다면서 안전과 편의 장치를 강조했는데요. 뭐 장비는 뭐 너무 호사스럽게 과잉 장비라고 할 정도로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시야는 굉장히 좋아요. 옛날에 그 소나타 2, 93년도에 나왔던 소나타 2 이후로 현대가 굉장히 시야각 이런 것들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시야는 굉장히 아주 좋다라는 느낌이 들고, 전반적으로 제품의 어떤 구성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네, 아직까지 이게 세계 시장에서 토요타 프리우스랑 붙는다면, 제동 성능은 굉장히 괜찮은데 제동 성능에 비해서 제동 필링은 조금 떨어져서, 아마 그런 자동차의 어떤 감각을 중시하는 그 유럽 같은 시장에서는 좀 약점으로 꼽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전반적으로 토요타 프리우스보다는 향상됐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운전 느낌이 약간의 평가절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평가였습니다. 이번에는 기아 자동차 하이브리드, 소형 SUV 니로 시승 현장에서 취재 리포터 엘레나가 출발 시동을 겁니다. 저는 지금 현대 아이오닉에 이어 기아차에서 출시한 하이브리드카 니로 시승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휘발유 1리터로 19.5km를 달린다고 하는데요. 직접 시승을 통해 그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15일 만에 누적 계약 2,500대를 돌파했다는 국내 마케팅실 서부원 이사 발표를 듣는 순간 니로는 인기 상승도를 달리고 있는 하이브리드카라는 인식을 깊이 주입하는 것 같았습니다. 니로를 만난 첫 순간에는 잠시 SUV 스타일링을 모방하지 않았나 싶었지만 이모저모를 살필수록 크로스오버 디자인의 신선한 특유함이 우러났고, 전면 범퍼 좌우측에 자리한 휠 에어 커튼과 전면 하단 그릴 랩의 액티브 에어 플랩도 색달라 보였습니다. 공기의 흐름과 유입되는 공기의 양과 제어를 통해 최적의 공력 성능을 구사하는 스타일에 동급 소형 SUV 모델에 비해 긴 휠 베이스가 여유 있는 내부 공간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갑갑함 없는 앞뒤 공간에 시각적 디자인이 접목된 넓은 뒷좌석 레그룸은 자연스럽게 중형차 못지않는 공간을 돋보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양쪽 사이드를 깊게 파낸 대시보드 시각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넓어진 실내 공간감을 제공했고, 내비게이션 하이그로시 내장재와 간결한 버튼 디자인 또한 간결한 인테리어 효과를 강조하듯 보였습니다. 특히 무거운 배터리 탑재 위치와 방식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차가 바로 니로 하이브리드인데요. 2열 시트 하단으로 옮겨 427리터라는 넓은 트렁크 공간까지 확보한 니로의 주행 성능. 고속도로와 국도가 혼합된 왕복 110km 거리를 달리며 확인해봤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처음 탄 운전자의 느낀 점은 단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EV 모두가 짧고 회생 제동 기능 동안 탄력 주행을 저하시키는 데만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하지만 스티어링 감각은 매우 매끄러우면서도 상당 부분이 직접적인 감성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특성을 이해 못했을 때는 내연 기관차와 큰 차이도 못 느끼고, 또 처음 밟았을 때 예민하던 브레이크가 약간 밀린다고 생각했지만 메커니즘 이해 부족이라는 사실을 곧 인지했습니다. 동승한 자동차 칼럼니스트 대덕대학교 한장현 교수님께 질문해봤습니다. 현대 아이오닉이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같은 시기에 출시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자동차 회사에서는 개발비라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가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부담 가는 게 바로 셰시 개발이에요. 네. 근데 그 셰시를 개발하는 거에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갔는데,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 브랜드도 있고 기아 브랜드도 있다 보니까 네네. 같이 각각의 이제 모델을 내놓게 된 거죠. 근데 아이오닉 같은 경우 이제 현대는 승용차 위주의 모델 레인지를 갖춰 있어서 네. 그쪽에서 맞춰서 이제 아이오닉이라는 승용 모델 베이스의 어떤 형태로서 만들어졌고, 네. 기아는 아무래도 뭐 전통적으로 RV나 또는 SUV가 강하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SUV 스타일의 일종의 크로스오버로 이 니로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네. 각자가 독자적인 시장을 향해서 네네. 그렇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반 승용차 가솔린 차를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하이브리드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악셀을 밟다 보니까 반응이 조금 늦지 않나라는 감이
조금 왔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하고 일반 내연기관차하고의 차이인데 네네. 초기 스타트 순간에는 EV 모드, 전기차 모드로 모터가 움직여줘요. 거기서 닳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엑셀 페달에 의해서 내연기관이 돌아가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늦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본 견지에서는 다른 하이브리드 카들보다는 굉장히 내연기관의 그 개입이 빠르다, 전환이 빠르다. 다시 말해서 EV 모드의 그 이용 범위가 작다라고 오히려 보이고, 네네. 또 하나는 그래서 장점인 것은 예전 차들 같으면은 악셀 페달을 놓게 되면 곧바로 회생제동 모드로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저항감으로 타협 주행이 좀 힘들었었는데 네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타력 주행은 다 이용을 하고 네. 거의 회생제동은 제동 영역에서만 사용할 정도로 제한적으로 두어서 일반적인 승용차 그냥 우리가 내연기관차 타는 거랑 큰 위화감이 없다라는 게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또는 그것 때문에 하이브리드카를 타는 맛이 안 난다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오히려 아마 많은 상품성 측면에서 보면 장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내연기관에서 모터 동력으로 전환될 때 느낀 감흥은 운전자 과민이라는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고 이에 더해 모든 전기에너지 이용차들이 회생제동에서 얻어지는 정기적 충전 효과에 급급하는데 기아자동차 니로는 관성을 급 감속시키지 않은 주행 성능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편안하고 안락한 감속제동의 강점으로 총평을 하는 사이 시승이 마무리돼 연비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처음과 달리 성능 확인 차원에서 다소 거칠게 주행했는데도 공인연비보다 높은 리터당 19.9km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승용차 메이스 타입의 하이브리드가 아닌 크로스오버 스타일을 자부하는 니로는 경제성에 있어서도 친환경 차들보다 우월적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었습니다. 교통뉴스 취재 리포터 나유진입니다.